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나경철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 기자회가 함께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저희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90분간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천안시장으로 적합할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의당 황완철 후보는 토론회 초청 대상이지만 토론회 설명회 이후 후보 등록을 해서 부득이하게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후보자 본인에게 공지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후보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는 화면 왼쪽이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무소속 전옥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토론회 진행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어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자께 두 가지 주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을 한 뒤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지정된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자 토론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이 방송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장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박상돈입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지난 2년간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38년간의 공직 경험을 토대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 환승을 비롯한 수원 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원래 출발 당시 34위에 그쳤던 도시 브랜드가 현재는 6위까지 치솟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2년간 일한 모습만 보더라도 천안시장 이건 여기 네,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는데. 자, 저희가 10초가 남으면 종이 한 번 울리고요. 그리고 모두 종료가 되면 종이 2번이 울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이재관입니다. 저는 행정고시를 거쳐 천안군청과 충남도청,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 기초와 광역 그리고 중앙에서 30여 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일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재관의 경험과 경쟁력은 이제 천안시가 충남의 수보도시를 넘어서 세종과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중부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규모 산업 기반과 인적 자원을 구비한 우리 천안시가 더 이상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더 큰 천안, 그 새로운 여정에 천안의 아들 저 이재관 더 크게 써주십시오. 이재관은 천안을 인구 100만 이상 자족도시로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천안의 변화를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전옥균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천안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그러나 얼마 전 일간지에서 전국 살기 좋은 도시 5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산시는 47위를 했고요. 천안시는 등수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안시 난개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많아지고 공장 많아지지만 아파트를 지으면서 필요한 학교는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 직산 지역에는 70년 동안 중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난개발을 그쳐야 합니다. 무소속 화끈한 친환경 전옥균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네, 세 분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방금 박상돈 후보께서 잠시 좀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이걸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초가 남았을 때 이제 종이 한 번 울리고요. 그다음 모두 종료됐을 때는 종이 2번이 울리게 됩니다. 방금 못하신 발언은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에서 더 녹여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약 발표 뒤에는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이 이어집니다. 상대 후보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당 주어지는 발언 시간 각 2분씩 주어집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부터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지역경제 균형 발전에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123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균형 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노력도 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더 큰 천안,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3대 비전, 7대 약속, 100개 실천 과제를 담은 100만 천안, 100대 공약을 시민들께 보고드립니다. 3대 비전은 천안 메가시티 조성이 핵심입니다. 천안과 세종의 행정수도 경제협력, 천안과 아산의 상생협력, 천안과 평택의 신산업협력이 삼각축을 이룹니다. 7대 약속은 경제, 문화, 복지, 주거, 농업, 환경안전, 교육행정 분야별로 추진됩니다. 주요 세부 공약으로 산업단지 1000만 제곱미터와 첨단기업 1,500개, 일자리 15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형 반값 아파트 1000세대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3000세대를 특별 공급하겠습니다. 천안 15분 도시 프로젝트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GTX 신호선 천안 연장과 경부고속도로를 외곽으로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전달은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수요별 지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은 농가당 1,500만 수준으로 늘리고 친환경 지원과 교육 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방정부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에 얼마나 빠르게 대비해 정확히 발맞추니가 관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공약은 천안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행정구역과 계층, 지역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적임자 기호 1번 이재관입니다. 네. 자, 이재관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었고요. 다음은 무소속 전옥균 후보의 공약 발표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에 전직 대통령의 별장이 있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수채화라는 유명한 영화 촬영지가 있는 거 아시나요? 바로 성안 종축장입니다. 이 종축장에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천안시, 충남도 모두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그 아름다운 자연, 다른 데서 볼 수도 없는 지평선이 아름답고 그 자연을 그대로 잘 살려서 국가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도시들이 무한 경쟁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천안은 천안에만 가서 볼 수 있는 것,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아이디어 경쟁 시대입니다. 천안에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천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만이 천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옥균 무소속 후보는 종축장에다가 국가정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 서울, 경기 2천만 인구가 언제든지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쉼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식 모노레일을 국내 최초로 들여오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야, 천안에 그 독립군 열차 그 재밌는 거 한번 타러 가자. 이런 천안, 모두가 천안에 놀러 가고 싶은 천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독립군 열차는 1호선 전철을 동북권 구도심까지 연결해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천안을 500만 관광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들을 발판 삼아서 천안이 다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첫째는 교통특별시 천안의 건설입니다. GTX-C 천안역 연장선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노선의 대개혁과 부속역 조속 신설이라든지 남북권 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신설과 확충을 통해서 교통특별시 천안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송안 종축장 부지에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천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류 거점 도시 천안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문화 엑스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한류 문화관을 신설해서 신한류의 거점을 우리 독립기념관이 되게 하고 천안 시내의 5개 하천을 마치 프랑스의 세느강처럼 시민들에게 여가와 쉼을 선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의 삶에 문화와 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천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너와 나 함께 하는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20년 임시 역사에 그치고 있는 천안역 신축과 천안 역전지구 등 원도심 6곳의 도심 재생 개발 사업을 통해서 동서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교육 인프라 개선으로 학생들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남녀노소가 모두를 아우르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공약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 발표한 이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소속 전옥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박상돈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고 전옥균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를 드리고요, 또 답변은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상돈 후보께서 전옥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안 종축장 이전 부지에 국가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보았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어제 출범한 새 정부까지 송안 종축장 127만 평 부지에는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 의원님이 공약한 내용은 거기에 일부를 존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네, 전옥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자동화 산업으로 로봇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1호가 순천만 국가정원이죠. 그곳은 1년에 300만 이상 관광객들이 그 먼 곳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안은 수도권 바로 인접해서 2천만 그 수도권 인구가 왔다 가는데 정말 입지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조업이 아닌 관광업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산업경제원에서 그 취업 유발 계수라는 것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제조업의 취업 유발 개수는 8.8이 나왔고요. 관광업은 19.4가 나왔습니다. 취업 유발 효과가 배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난개발 먹거리가 아니라 친환경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안 족축장은 정말 그 아름다운 자원 있는 그대로만 잘 유지해도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500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저희 모든 천안 시민들이 먹거리 그리고 또한 개발이 일부 개발업자가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전 시민들이 그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재관 후보가 전옥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예, 저는 천안 북부 지역, 특히 직산과 선거에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옥균 후보도 같은 의견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산과 선거에 최소한 중학교 하나씩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옥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전국에 인접하는 읍 2개의 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것은 천안이 유일합니다. 선거 직산이죠. 이제껏 70년 동안 선거 시민, 직산 시민들이 중학교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천안시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시장, 민주당 시장 동일하게 만들어내지 못하셨습니다. 그 많은 아파트를 만들어내면서 그 고작 중학교 부지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건 저희 어른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부지, 공공부지만 제공하면 충남도청에서 중학교 신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개혁의 대안으로 구청을 폐지하고 그 구청 자리, 즉 서북구청 자리에다가 직산 중학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지역에 중부물류센터에 지금 충남도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중에 반드시 선거 중학교 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70년 동안 시민들의 요구를 실행하지 못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아이들의 아픔을 무소속 전옥균 후보가 끊어내겠습니다. 네, 전옥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먼저 이재관 후보가 박상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천안시의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구간이죠. 이것을 천안역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공약을 냈습니다. 박상돈 후보께서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규정상 그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평택시는 지난 5월 6일에 인수위에 이 내용을 건의를 했거든요. 네, 자 박상돈 후보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GTX C3형 천안까지 연장 문제는 이미 저희가 두 차례의 대통령 독대와 그리고 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실제로 만났고 또 GTX C형 철도를 최초에 건의한 전에 경기도 도시개발사업소장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청취한 결과 수원 이후 평택을 거쳐 천안까지는 기존 철도,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큰 비용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천안까지 연장 공약을 한 것이고, 또한 그 인수위원회나 새로 건설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내정된 원희룡 장관도 이에 동의하고 모든 정책 결정을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은 이를 통해서 수도권 즉 청량리까지 지금이라면 121분이 걸리던 것을 60분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신기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옥균 후보께서 박상돈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죠. 네. 그 산업단지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지금 5산업단지 성남 수신면 쪽에 있는 5산업단지 그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GTX-C 사업이 이게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 생활권이 돼버리면 천안의 돈이 수도권으로 빠지는지 수도권의 돈이 천안으로 들어오는지 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박상돈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두 하겠습니다. 가지 질문인데요. 5산업단지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그 전임 그 구본영 시장을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사업인데, 그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크게 그 우려하지 않도록 최적합한 그 해결책을 현재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강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GTX-C 사업이 GTX-C 사업은 수도권 2,600만 수도권 그 여러 가지 인프라와 또 시민과 교호하면서 천안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 어떤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되는 문제다. 이걸 갖다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 개방화 시대에 우리 천안만 고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한번 다시 되짚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천안은 수도권과 다름없는 그런 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수도권 2,600만과 함께 그 각종 교류를 하고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옥균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종축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 산업단지 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산업단지, 천안에 지금 산업단지를 13개를 새로 만들고 있죠. 공장 지을 장소는 넘쳐나는데 왜 그 아름다운 그 곳에다가 그 자연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렇게 만들어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다른 도시에도 전부 많은 공장이 아니라 천안에만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종축장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재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종축장 부지를 산업단지로 다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종축장 부지는 전옥균 후보께서 말씀하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국가 정원의 유치에 대해서도 저는 수긍을 합니다. 127만 평의 부지에 모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려하시는 그런 환경의 어떤 그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곳은 레저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문화, 여유의 어떤 그런 공간도 아울러 돼야 됩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례들은 제가 대전시 행정부시장을 하면서 대덕특구 그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거기는 연구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면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생산 배출면에 있어 봤을 때는 같은 사례가 되는 판교밸리에 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산업단지 기능만을 가는 것은 전옥균 후보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한 환경을 보존하는 개념과 또 산업의 어떤 그런 기능, 또 문화와 어떤 여가의 어떤 그런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상돈 후보께서 이재관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께서는 그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요. 저는 현물 지원보다는 교육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 장기적으로 교육 발전에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교육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재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초등학교 어린이들 인성 교육과 또 자기의 어떤 그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그 교육들이 대부분 국영수 등의 어떤 학과 중심으로 그 젊은 시절의 아이들이 교육으로 치중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의 어떤 그 바우처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특히 창의력을 개발함으로써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어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그러한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방법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행 방법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질문과 또 성실한 답변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유권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풀어내지 못한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에서 더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 상호 간에 본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요,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께서 이 문답의 횟수에 제한 없이 6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끌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지나치게 일방적인 발언이 길어진다 싶으면 사회자가 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지명한 후에 또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이재관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간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소로 천안 유치를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후보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유치되었을 때 우리 천안에 어떤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네. 국가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지금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를 지정을 하고 국가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각 자치단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충남과 대전은 혁신도시로 그동안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정을 받지 못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충남도 양승도 도지사와 그리고 허태정 시장의 노력 끝에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많은 수도권의 국가기관들이 유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립치의학연구소가 된 부분들은 국가 R&D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순기능이 올 것이고, 치의학연구소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여러 쟁쟁한 광역시들을 제치고 천안에 유치하게 된 것인데요. 이 연구원이 유치가 되면은 치과용 소재 부품이라든지 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한 치의학 관련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치의학 R&D 분야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게 돼서 기술 개발의 첨단 도시로 성장 발돋움할 수도 있게 되고요. 국립치의학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세종시와 공동으로 국가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하셨는데 현재 천안은 대통령 공약으로 사실은 성안 종축장에 국가 산단까지 조성하고 있지 않아요? 행정을 해보셔서 알지만은 일선 지자체에서 이게 국가 산단을 그렇게 무리하게 유치하다가 자칫 대통령 공약까지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추도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그렇게 운영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을 한번 보십시오. 세종의 현안과 우리 천안의 현안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안 동남권 균형 발전 문제 그동안 역대 시장들이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 환경이 급변하게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은 조치원 이북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동남권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두 지역은 연접해 있습니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 총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균형발전법이 금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초광역협력 사업을 자치단체로부터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기회를 저버리는 겁니다. 저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의 발전과 세종의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저는 2035 천안시 그 기본 계획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현재 신행정 수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행정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북 그리고 인근 공주는 세종을 어떻게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과연 이 세종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참 그 기본 계획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BRT 노선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안시가 지나치게 그동안 이러한 어떤 그 장기 비전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아니 그 직무를 과연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후보께서는 지금 세종이 새로운 하나의 경제 주체로 또는 지역개발 주체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세종과 그 연계 체계를 마련해서 성장책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도권에 2,600만 인구가 있고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그런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박상돈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주도해서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 상대 후보의 답변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시면 중간에서 끊으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허용이 되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분이 주어집니다. 이재관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박상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천안시
인구가 인구 통계 전산화 이후에 29년 만에 인구가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 후보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그런데 천안시는 이러한 인구 감소가 저출산이다, 또 외국인 어떤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감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한 데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입이 줄어든 것과 그 다음에 유출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인구 유입이 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정책과 관련되는 것이죠. 사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그 작년 21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그 기간 중에는 인구가 약 한 전체적으로 한 500여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 이전에는 한 4개월 정도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그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후 약 4, 5개월 동안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천안은 통제가 되고 인접 아산은 그때에 맞춰서 많은 그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한쪽이 통제되고 한쪽은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아산은 그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지금은 약 1년 동안 잘 한 알겠습니다. 500여 명 정도가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그렇게 주택 정책에 의해서 한 해에 급격하게 그 인구가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인구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수천 명씩, 그러니까 해마다 한 3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2,000명 정도가 줄은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에 약 2,200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는데 500여 명 정도가 최근 1년 동안에 다시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0~1,700명 정도가 줄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 조정 지역을 다시 그 재건의해서 이제 사실 인수위원회에서도 첫 번째로 천안 지역이 수도권 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제가 들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노쇠화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안의 어떤 평균 연령이 지금 현재 2년에 지금 현재 참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약 40.1세 정도입니다. 30대에서 40대로 인구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우리가 청년 도시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또 청년들의 어떤 그 연령이 지금 상향하고 있다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고 또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현상 유지에 급급한 어떤 그런 모습의 결과는 아닌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구 감소를 예상을 하셨나요? 인구는 전체적인 저출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는 국가적으로 것이 우리 전체 인구 한국의 그 인구 문제를 천안만 국한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서 판단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저출산 문제로 귀결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의 문제에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찾는 것은 그 시정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환경들을 오히려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그러한 정책의 그 하나의 어떤 환경이 그러니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쩔 수 없냐는 문제가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도심발 그러한 것들을 그 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도시 어떤 그런 발전 정책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결혼을 젊은이들이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높아진 그 주택 가격 문제가 큰 여파를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젊은이들이 큰 부담 없이
이런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실 이를테면 1000세대 이상 되는 그 공동주택을 만들 때에 1% 내지 2% 정도는 청년들이 구입에 용이하도록 좀 좁은 면적, 이를테면 10평 예, 전후의 잘 주택을 알겠습니다.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청년 정책을 말씀하셔서 네. 말씀드리는데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대단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남에서는 서천과 공주와 그리고 청양이 3개 지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2개 마을이었는데요. 우리 천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분의 시간이 다 지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전옥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옥균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네, 시민 여러분 지금 앞에서 두 후보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좀 저희 시민들 피부에 느끼는 문제들을 저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 박상돈 후보님 그 선거와 직산 지역의 중학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걸 이미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 네. 이 직산 선거 지역에는 중학교 설치 문제를 계속 문제시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이제 그 지역에 네. 대단히 그 도시 개발 사업 지역을 그 설정할 때 네. 거기에 그 4,000세대 이상의 그 주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학교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과거에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에도 그런 그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 네, 그런 후보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네. 있으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보가 지금 되시냐고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와 연계해서 학교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검토 것을 중이신 거죠? 말씀드립니다. 아, 네, 네네네. 선거 지역입니다. 네네. 우리 이 후보님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이 문제는 그 교육청과도 참 많은 상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좀 장기적인 어떤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간단하게만 있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정책에 어디에다가 짓겠다, 뭐 구체적 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설정한 것이 있으시냐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아닙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천안 시민들,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불편 중에 가장 큰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 많은 것 중에 교통 문제가 교통 아닐까. 문제.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업 문제도 중요한 문제. 팩터가 되고요. 네네.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환경 문제. 것들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농촌에서 살아왔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악취입니다. 축산 분뇨 악취, 또 하수 처리장 악취, 그리고 분뇨 공장 악취, 이런 것들로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살아요. 풍세 지역, 성완, 신방동,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악취 문제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신지 제가 여쭙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부터. 우선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악취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환경 문제를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그 정수제라든지 이를테면 축산 시설 같은 것도 면적이라든지 전체 그 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축사는 네. 1km 범위 내에서는 추가 허가를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 네, 저도 알고 500m 있고요. 규정을 네. 1km로 늘리는 네, 것과 네. 같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정수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그런 방식으로 그 정수제 등을 통해서 전체 숫자를 통제하는 데 보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 계획 있으신가요? 참
맞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지만 그것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도 축산 농가들의 어떤 그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시가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죠. 네네. 어떤 그 분뇨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R&D 지원을 해야 된다라든지 또 알겠습니다. 처리시설 네. 현대화라든지 시간이 어떤 없어서. 지원 등은 어떤 그런 것은 네. 시에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거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지금 축산 분뇨에 대해서 이제 그 축산 분뇨 자체에 그 암모니아 가스를 저감시키는 탈취제라는 그 기술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분뇨를 그 미생물 먹이로 사용해서 100% 친환경으로 처리하는 기술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아산과 제주에서는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미 그 시범 사업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천안 시작이 되면 그 좋은 기술들을 들여다가 악취를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이죠. 저희 천안 시민들 퇴근하고 와서 주차할 데 없어서 밤새 주차할 곳 찾아다니고 그리고 어디 한번 가면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한참 고생하시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 주차난 난개발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차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 있으신가요? 우리 이 의원님부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쉽게는 뭐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그러한 부분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골목길에 어떤 담을 통해서 이 해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우리 박 의원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95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는 대개 전체 가구원의 70% 수준밖에는 그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거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거리 중에서도 일부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네. 지정한다는 여기까지 방식 등으로 듣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또 주도권 토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시간 또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 기자회가 함께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새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 질문의 주제는요, 천안시 기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천안은 수도권과의 접경 지역으로 현재 수도권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에도 포함된 수도권 광역철도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이 이루어지면 이 수도권과 동일한 교통 환경까지 갖추게 되죠. 하지만 도시 기반 시설은 수도권에 비해서 미흡해서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생각이신지 도시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는 우스갯소리로 천안을 서울시 천안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편입이 가속화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특히나 말씀하셨던 GTX-C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수도권의 어떤 편입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우려 충분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중부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천안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가시티의 핵심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산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권의 문제는 세종과 또 충북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립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종축장의 문제는 종축장을 우리만의 어떤 그러한 그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택, 인근, 안성 등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인근 2개 이상의 어떤 자치단체가 제안할 때는 중앙부처에서도 가점을 줍니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와 또 환경을 적절히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취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이러한 그 수도권화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같은 질문입니다. 도시 운영 전략에 대해서 이번에는 무소속 전옥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GTX-C 사업은 천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GTX-C 라인을 통해서 천안이 수도권 생활 영역으로 들어가면 천안의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갈지 수도권의 돈이 천안으로 빨려 올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경쟁력 면에서 천안의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천안 하면은 떠오르는 것, 천안만이 가지고 있는 것, 천안에만 가야 볼 수 있는 것, 놀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동네, 다른 도시와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도시가 천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안이 이 시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다른 도시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 천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군 열차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동북권을 전철 1호선, 전철 생활권으로 만들어서 균형 발전까지 도모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하려고 하고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종축장.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원입니다. 수만 평의 꽃밭, 수만 평의 풀밭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이 와서 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은 지리적으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접해 있고 R&D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 남방 한계선이 천안이라고 하는 경제계 분석까지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 지역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죠. 미리 두려워서 항복하자는 얘기에 다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향후 4년간의 도시 운영 전략입니다. 이미 이를 위해서 GTX-C 노선 천안 연장을 대통령 공약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유력한 분들과 대담하면서 이런 그 교통 전략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 의도대로 관철을 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천안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수도권의 그 물류나 그 수도권의 자본이 우리 천안 지역으로 많이 흡수되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유인 전략이 바로 그 도시와 그 도시 운영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너무 피해 의식에 젖어가지고 지금 문 닫아놓고 지금 새로운 고립 시대를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면 우리 천안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그 이 수도권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온 그 신경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안의 수도권화에 따른 도시 운영 전략에 대한 새 후보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은 천안과 경제, 문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도시입니다. 이 가까운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두 도시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아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후보들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무소속 전옥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산과의 상생, 아산과의 협력은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빗대어 보면 천안 아산 인구 합치면 100만인데 거의 유사한 대전의 경우에 그 규모 때문에 받게 되는 시민들의 복지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죠. 배려하지 않는 이웃과 협력이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천안시는 아산시에 대해서 이웃으로 배려하고 있나요? 실례를 들어보면 백석동 소각장 증설을 하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은복면 아산 시민들 250m 떨어진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묵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풍세 지역 악취 때문에 그 방배동 시민들, 아니 방배동이 아니죠. 그 배방이죠. 배방에 있는 시민들이 여름에 창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웃으로서 이건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했어야죠. 그래서 저 천안시장 전옥균 무소속 후보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을 천안시민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천안시 더 큰 덩치가 큰 천안시가 먼저 통 크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아산시와의 관계 설정 또 상생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과 아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적인 그런 상호 협조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당 신도시와 탕정 신도시가 이미 조성돼서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도 천안 아산 행정협의회와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KTX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소연구 개발 특구 R&D 융합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사실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소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더욱 상생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위해서 먼저 신산업 체계에서 요구되는 인프라 등을 공유하고 또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양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도시 간의 교통 연계 체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안과 아산의 중심지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 등을 대폭 확대하고 대중교통으로도 편히 오갈 수 있는 교통체계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도서관이나 공원과 같은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천안과 아산이 연합해서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고 편리한 통합 생활권을 위해서 양 도시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덕산에 올라서 그 천안 아산 지역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아래 펼쳐지는 그 광경은 그냥 천안 아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천안 아산 지역의 생활권은 또 하나입니다. 주거 지역과 일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호 교차하는 지역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천안 시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산 시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천안 시민이고 또 저녁에 주를 달 때는 또 아산 시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말씀하셨던 그 상생협력센터, 글쎄요, 아마 많은 것이 통합관제센터 정도의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잘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택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야 될 어떤 일인가?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현안으로 다루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시정의 현재 주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천안 아산 상생 경제권을 조성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산시와의 관계 설정 또 상생 방안에 대한 답변까지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새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현안이었던 만큼 여러분들께서 속 시원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새 후보의 더욱더 좀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도권 토론은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들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분의 시간을 각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께서 주도권을 사용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재관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장 큰 수건 사업인 5개를 대통령 공약에 집어넣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후보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계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내고 계시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입장과 환경이 다른데 과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재관 그 후보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가능할까요? 어때요? 아유, 저는 실제로 우리 그 후보 박 후보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방금 전 주제가 천안과 아산의 문제였거든요. 네, 예, 예. 그런 문제들이 바로 천안 아산과 연대 협력을 네,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어떤 주도권 공약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한다는 있으니까 것은 거기까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평택 고덕의 삼성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이를테면 성안 종축장에 첨단 국가 사안단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 평택 고덕 삼성 클러스터를 활용하면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세종시와의 그 메가시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제안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툭 던지는 거예요. 과거에 충남도와 경기도가 안성과 입장에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예. 그만큼 지자체 간의 연계 사업이 정말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대통령 공약으로 이미 확정된 종축장 관련 사업의 방향성까지 틀어버린다면 다른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 이거는 정말 큰 대세를 흐트러뜨리는, 대세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서북구, 특히 북부 지역 주민들을 이거는 무시하는 행위다. 이 성안 종축장의 국가 산업단지 건설 문제는 지난 26년간 종축장 이전 추진 사업을 한 기본적인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박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쉽게 그런 문제는 좀 논외로 하고 인접자치단체 타시도 등과 이렇게 그 연계해서 활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제가 저한테 이정환 후보한테 좀 여쭤보는 거. 예, 인근 자치단체와의 어떤 연대 협력을 통해서 상생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의 어떤 그 기조에 대해서 뚱딴지 같은 제안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그런 옳은 평가라고 하면은 저는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축장 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7만 평의 부지에 그것이 온전히 어떤 성안만의 부지가 아닙니다. 일부 지역은 평택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어떤 그런 영역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국가의 지원과 더 많은 기업의 어떤 참여를 받을 수 있는 걸 스스로 차단하는 어떤 효과는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종시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수도권의 어떤 그 경제권에 과연 이게 비할 바냐라는 걸로 해서 세종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세종시 부시장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천안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이렇게 스스로 막고 발로 차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
세종시와도 국가산단을 유치한다고 그러고 아니, 이미 저한테-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성안 종축장 국가산단 문제가 있는데 이 세종시와 또 국가산단이 과연 그 또다시 그게 승인이 될 수 있겠는지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제가 주문인데 요분 종축장이 이전이 언제까지냐면 26년도까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26년, 27년 그리고 27년도부터 이후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 대통령 공약사항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천안시장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온전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책무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를 더 곱하고 얻을 어떤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시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세종시 말씀하시는데 세종시의 그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세종의 어떤 현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동남권의 균형 발전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천안시장으로 출마한 입장에서 천안시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지 세종시에 과거 근무했던 경력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세종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세종시의 발상은 입장에서 좀 더 제가 볼 때 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면 또 이재관 그 후보께서는 그 시내버스 전용 차로제를 그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용 차로제라는 건 주로 도심을 통과하는 대중교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버스 전용 차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천안 시내 도로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 주어진 7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재관 후보님 그리고 전옥균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옥균 후보님께서 또 손을 들으셨는데 전옥균 후보님의 주도권 시간에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박상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줬습니다만은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참 잔인했습니다. 박상돈 후보님께서는 최근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 사랑카드를 주요한 성과로 또 말씀도 하셨고요. 천안 사랑카드 사용액의 10%를 시민들한테 환급해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천안시는 한 달에 최대 30만 원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아산시는 100만 원까지 혜택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 시민은 한 달에 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산 시민은 그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여쭙고 그것은 싶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제 이 후보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그 국고 지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 아산보다 우리 천안의 천안은 이 인구나 또 이 천안 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예, 저희가 잘 한 알겠습니다. 거의 5배 정도의 시정이 어려운 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충분히 모든 이해를- 거를 다 현금으로 해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측면이 예.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치단체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것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천안은 아산의 재정 규모로 예산 규모를 보면은 우리가 8천억 정도가 더 큽니다. 물론 인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 살리기 또 그렇게 어려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아픔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 판단은 우리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에 대해서 좀 박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최대 그 5천만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산상으로 보면 천안시는 600억 원을 사용했고요. 아산시는 1,000억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문제는 사실은 예치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예치해 놓을 경우에는 12배의 그 신용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제도의 취지는 저도 잘 알고요. 네. 충남에서 저도 경제실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참 요긴한 어떤 그런 제도로 그렇죠. 생각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비슷한 규모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산이 1,000억인데 우리는 600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말 아픔을 같이 한다. 여러분들의 그 재기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접목이 된다라는 것이 전 참 소상공인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것은 아까 세종시에 대해서 제가 세종시의 시각에서 천안의 어떤 현안을 접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그 사실을 곡해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상대 지역의 현안을 알 때 그것을 우리 지역의 현안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식입니다. 세종을 출범시켰을 때 조치원에 원래 계셨던 주민들께서 쟁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균형 발전의 문제가 세종 청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소외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와 또 우리 지역도 동남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한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접근을 했을 때 그 해결 방법과 두 자치단체가 또 그 지역도 서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 연접되어 있는 지역을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국가균형발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두 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제안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준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거를 타 자치단체의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거를 호도하는지 저는 참 호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경기도하고 우리 충남도가 과거에 안성과 입장에 상생산업단지를 추진하다가 양측의 이해가 엇갈려서 맞습니다. 이게 무산된 그게 사례가 하게 되면 증명해 주는 거 서로 아닙니까? 이해의 어떤 하나의 상충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 그걸 실행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그것은 국내 어떤 내부의 어떤 그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어떤 그 조정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행정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행정력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릴 수 있는 길만을 찾는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2035 작년에 2035 천안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는 건 그 내용은 아시죠? 네. 그럼 2035 기본계획에 세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언급됐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2035는 이제 말하자면 천안시의 도시기본계획이죠. 도시기본계획이고 그거에 맞습니다.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시군의 그 집행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시도 금년 말까지 장기계획입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네.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확정이 된 거고요. 도에서 확정이 되고 그에 따른 집행계획을 우리 천안시가 기본계획을 지금 작업하고 말씀드리는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35 계획은 장기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세종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네, 자 7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전옥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7분의 시간을 전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헌법 7조에 보면은 공무원은 전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천안 시민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은 전문직입니까? 서비스직입니까? 여기 두 분 나와 계신 후보님들이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던 분들이죠. 제가 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 후보님께 공무원은 서비스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두 개 다 해당이 된다. 예.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개 다,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직이라고 서비스직이다. 봅니다. 제가 그 헌법 규정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봉사자에는 돈을 받고 하는 봉사자가 있고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봉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봉사자는 발런티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요. 돈을 받는 봉사자는 서비스맨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라 서비스직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공무원들이 서비스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하고 있나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천안시에 있는 다들 아시죠? 거기 갔다가 급한 속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찌들은 담배 냄새 때문에 막 그 헛구역까지 나왔고요. 그래도 참아서 바빠서 제가 들어가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공공시설, 공공화장실에 화장지가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나 시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28년 이후로 그곳에 화장지가 걸려있지 않았대요. 상인분들이 그 관리소에다가 그 관리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파견된. 거기 가서 요청하고 이거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28년 동안 개선이 안 된대요. 이거는 화장지 하나가 달려있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행정 권력, 정치나 행정이 받아들여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네, 전 후보님 상대 후보들께 질문을 네, 해주시면 그래서 좋을 것 박 같습니다.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한 보고 받으셨나요?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고 글쎄, 받으셨습니까? 뭐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를 물으시는지 네, 저 화장지가 없는 그런 실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현장 관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네요. 그거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아까 우리 박 후보님께서 종축장 이전을 성안 주민들이 그 산업단지 유치를 전제로 해서 추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잘못 지역의 파악하신 지역 걸로 발전의 하나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서 그렇죠. 지역 발전이 그렇죠. 산업단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아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거기에 지난 95년부터 거기에 그 종축장 이전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약 한 1,2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답변 그런 점을 간과하고 드리겠습니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종축장에다가 그 4차 산업단지 공약을 내걸었어요. 대통령의 의견과 그 천안 시민 절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갈리면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만약에 주민, 성안 주민이나 천안 주민 과반 이상이 국가 정원을 원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4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 밀어붙여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국가 말씀은 정원을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런 국가 대립이 있을 국가 때 정원 대립이 있을 때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아니, 따라야 되겠느냐? 그걸 대립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정제로 있을 수 해서 있잖아요.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가 지금 있을 수 국가 있잖아요. 정원은 이 자리에 와서 전 후보가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발표하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 사안을 네. 대비해서 얘기한다는 건 네네, 거기까지 무리가 듣겠습니다. 따른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후보님, 거예요. 네, 거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께 천안시장과 천안시 주민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의 의견이 대립되면 이 후보님께서는
본인의 의견을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시민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본인 개인의 의견과 네. 시민의 과반수의 의견이라면 당연히 시민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아닌 것 네네네.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공약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주민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안을 놓고 네. 시민의 의견과 내 개인 소신이 대립이 된다면은 네네네. 그거는 명확하게 과반수 이상의 시민 의사로 표출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것이 그게 현대 행정의 기본 원리죠. 네. 그거를 내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 대중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건 행정 관리자로서는 그건 자경미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당연한 이제,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다만 소통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이 좀 이 국가 없어서 정원 문제하고 네. 대비하는 거는 그 국가 정원 문제는 제가 아직 다른 질문을 하나 그만한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시간이 들어본 게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주민투표법이 있고요.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성취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도 지난번에 일봉산 지키기 주민투표 확인하셨잖아요. 30%를 넘지 못해서 그 뚜껑조차도 열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는 주민투표를 활성화해서 시장의 의견이나 시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조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전옥근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그 새 후보자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봤을 텐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는 점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자, 벌써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혹은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1분 30초씩을 드릴 텐데요. 천안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을 진심 어린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이번 천안시장 선거는 우리 천안이 미래로 나갈지 과거로 되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 인구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9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시 활력을 가름할 평균 연령마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겼고 일부 지역은 60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발전의 정체와 한계를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안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50만 이상 대도시인 17개 시 중에서 재정 관련 지표를 보면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이 1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천안의 잠재력을 살리는 중부권 메가시티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방어적 전략으로는 시대 트렌드를 앞서 나가기는커녕 발등에 불조차 제대로 끄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길 두려워서 안주하려는 시장에게는 천안이 미래도 발전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저 이재관은 과거 발전 패러다임에서 과감하게 넘어섰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전옥균 후보의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천안 시민 여러분, 28년 동안 민주당 시장과 국민의힘 시장을 통해서 난개발을 경험하셨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고 아이들 학교가 부족해서 과밀학급에서 고생하고 심지어는 70년 동안 중학교 하나 없는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저 무소속 전옥균 시장은 이 난개발을 끝내겠습니다. 천안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이들 교육 받는데 좋은 동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천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독립군 열차를 만들어서, 즉 현수식 전철이죠. 전국민들이 천안에 와서 한번 타보고 싶어하는 그런 전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수만 평 잔디밭에서 전 국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종축장에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5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6월 1일은 짬뽕 먹는 날입니다. 28년 동안 물리게 드신 난개발 짜장이 아니라 화끈한 친환경 짬뽕을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이제껏 드셔보지 못한 짬뽕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행복한 천안, 그런 천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으로 재임한 지난 2년간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했던 각종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역대급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게 위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으로 우리 천안을 방문하셔서 지역 수건 사업들을 살펴보시고 또 5개의 대통령 공약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 완수가 되면 이제 천안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핵심 도시가 되겠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힘 있는 천안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 중에서 유력한 내용이 있는 공약은 저는 최대한 수렴해서 제 공약과 해야 할 과제에 포함시켜서 일을 추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이 성원에 보답하는 박상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참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후보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회 시청하시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면밀하게 살펴보셨죠.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마련하고 천안시 기자회가 공동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